자, 미국 그 대선 막바지에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 직접 국방장관 서욱이 가가지고 지난번에 공중급식이 타고 가가지고 워싱턴에서 SCM 한미 안보 협의회를 했습니다. 매년 한 번은 미국에서 한 번은 한국에서 교대를 하죠. 그래서 이 서로 동맹 국가로서 1년에 동맹의 내용을 이렇게 결산하고 또 향후의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매년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라는 이야기를 미군이 지금 지난 8, 90년대에 이 숫자를 줄인 이후에 한국 측의 요구 등으로 이런 부분을 같이 계속 미군이 주둔할 거라는 의지를 발표하는데요. 올해 이 주한미군 계속 유지라는 현 수준으로 유지라는 조항이 빠진 데 대해 국방부가 미군이 해외 주둔 미군들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는 해외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 물으면 입장을 회피해왔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미군이 지금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거다라는 지금 대목에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미군이 28,500명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빠져버리면 전체 규모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밸런스가 깨짐으로써 전투력 자체가 상실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싸울 수 있는 미군은 없어지고 참모 기능들만 남아 있어서 전쟁이 나왔을 때 당장 지금 미군이 주둔을 해도 소수 주둔하면서 별 쓸모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6.25 때 보면 일본에 지금 미군이 다 가버렸잖아요. 다 철수했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에치선 라인에서 한국 방어를 미국이 포기한다 해서 미국이 지켜야 될 동서냉전 구조에서 이 한국을 뺐습니다. 에치선 라인, 당시 미국 국무차관이 이렇게 발표한 최소 지켜야 할 그런 어떤 이 국가, 동맹 국가에서 빠져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택동이가 지금 김일성이를 불러가지고 한국을 먹어버리라.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미군이 아마 개입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한국도 묵어버리고 이제 그 여파를 몰아서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동남아도 다 먹어버리자. 그런 어떤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고, 소련은 또 동구권을 먹은 다음에 이 유럽 쪽으로 더 확장을 하려고 또 그런 의도를 테스트해보는 장으로서 김일성의 남침을 사주를 한 겁니다. 이 모택동이하고 스탈린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6.25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미국이 고민 끝에 유엔을 열어서 유엔군을 만들고 어쩌고 하면서 임시로 급한 대로 주일 미군 중에서 한국에 나가서 싸울 이 특임 부대를 빨리 편성해서 지금 한국의 군대를 빨리 보내는 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 이 북한군이 다 밀고 내려오면 나중에 군대를 보내도 늦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낸 게 스미스 특임대대라는 부대를 보냈는데 오산 넘어오다가 북한군 만나서 바짝 깨졌죠. 전쟁도 안 해본,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야말로 놀러가는 식으로 왔던 미군 부대가 빡살이 나서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도 미군이 계속 그냥 이렇게 밀리고 대전에서는 그야말로 미군 사령관이 실종되는 사태까지도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미군이 6.25 때 인천 상륙 작전까지 고전을 면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한국군과 공동 작전을 하고 또 공동 전투 경험을 갖추고 이런 어떤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미국이 실제로 주한미군을 유지한다라는 문구를 빼버린 부분에 대해 국감에서 계속 질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답변해서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 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의 미군 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 이거는 여기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을 때 미국의 그 럼스펠드가 국방부 장관이 조지 W 부시가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하고 있었지요. 그때 럼스펠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군이 한군데 계속 붙박이로 대량으로 이렇게 주둔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포스 리뷰라 해가지고 GFR이라고 해서 세계의 미군을 신속 기동 타격대 형태로 그점만 두고 이리저리 순환 전환 배치한다면서 한국에서도 미군 숫자를 많이 빼가고 철수시키고 이렇게 했죠. 지금 이 한국을 포함한 미군 숫자를, 해외 주둔 미군 숫자를 유연하게 조정한다라는 것이 맞냐라고 물으니까 서욱이 미국 정부가 융통성 있는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펜타곤에 지침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면서, 자, 국방 수권 법안을 만들어서 미군을 일정 이하로 줄일 때는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해서 한국의 보수 세력들은 그걸 갖고 안심이다 했을 때 제가 그게 별 소용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 의회에서 통제받기 때문에 주한미군 숫자 변화는 이 한미 안보 회의에서 논의도 안 됐다. 그래서 에스퍼 국방장관이 SCM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위 공약을 약속했댔는데, 에스퍼 국방장관이요, 트럼프가 재선되면 없애버려야 될 3명의 관료 중에 3번째로 올라 있어요. 하나는 FBI 국장, 하나는 CIA 국장, 하나는 미 국방부 장관이에요. 에스퍼는 왜 이래 됐느냐? 한번에 흑인 데모가 많을 때 에스퍼가 그런 말을 했지요. 연방군을 동원해서 데모를 지나봐라 했을 때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트럼프한테 달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좀 내성적이고, 그리고 과거의 국방부 장관보다 좀 비중이 떨어지는 에스퍼를 여기 앉혀놓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라 했지요. 전임 매티스 장관이 계기니까 질려가지고 자기는 그래도 만만한 에스퍼를 앉혀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에스퍼도 장관으로서 자기 소신을 트럼프한테 분명히 밝힘으로써 곧 잘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스퍼의 방위 공약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그냥 상식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현 규모를 유지한다고 국방수권 법안을 들어서 감축을 부인했지만은 결국은 미군이 변화될 수 있다고 결론은 시인한 거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국방부가 이걸 시인한 적은 유사 이래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에서 일정 규모의 미군이 한국에 고정 붙박이 된 게 주한미군이 대표적인 거죠. 이런 붙박이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이란 말은 주한미군 지상군 병력을 빼내서 여기저기 그냥 아시아의 다른 나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최근에 미국이 쿼드 그룹이라고 해서 호주, 일본, 그리고 인도, 미국 해서 네 나라의 안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토처럼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 아시안 스타일 나토를 만들자. 여기에 한국이 참여를 거부했지요.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거는 이제 흔적만 남아 있는 거고, 실제로는 미국이 바라볼 때 한국은 동맹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하고, 실제로 필요할 경우에 미군을 빼서 여기저기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말을 넣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 국방부가 시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변모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중요한 좀 이야기를 지금 들었는데, 이번에 SCM에서 한국이 핵심적으로 매달렸던 사안은 전시작전권을 이양해 주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준비 상태가 되어야 해주는데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같이 이동하는 훈련이라든지 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을 자극시켜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이유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준비 상태에서 한국이 원하는 대로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넘겨준다? 그건 말이 안 되고 2차로 한국이 원하는 문재인 임기 내인 2022년까지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전자권을 한국군에게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 컨디셔널 베이스다. 그러니까 조건부 베이스다. 너네들이 넘겨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완비하지 않으면 절대 못 넘겨준다라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미군이 마치 귀찮다 갖고 가라 이렇게 할 것처럼 보였지만은 문 정권이 임기 내에 넘겨받겠다고 서두르니까 미국이 너네들이 이걸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작전권을 넘겨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줬을 때 나중에 감당 못할 일이 발생할 거라고 지금 걱정을 해서 못 넘겨준다 하고 한국은 그걸 이번에 어쨌든지 넘겨받으려고 미국에 가서 서우기가 쫄라댔던 거예요. 자, 결론은 미국이 못 해준다. 그래서 그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느냐. 17개 분야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런 대로라면 2023년에도 2025년에도 한국이 못 가져간다. 미국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보냈는데 미국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매달렸으면 안 된다고 딱지 맞고 돌아갔으면 뭔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안 된다 말한 데 대해서 한국 정권에는 제대로 이걸 미국이 절대 안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조건 17개를 어쨌든 북한 핑계 대지 말고 훈련을 같이 하고 연합훈련을 하고 주한미군하고 같이 이동훈련도 해서 한국군이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야 넘겨준답니다. 안 된답니다라고 보고를 문한테 했는지도 국방부가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를 했으면 문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그냥 미군한테 빼들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미국 의도대로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미국하고 같이 훈련을 그러면 하자고 하든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서우기가 이런 내용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듣고 와서 그리고 청와대하고 의논을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 전혀 지금 미국 측에 반응을 안 보이고 있으니까 미국은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이가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전시작전권 이양을 포기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너네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그냥 따로 놀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같이 훈련을 해서 조건을 체크하자고 하든지 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군이 빠진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는 목적 자체가 미군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유도를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군의 동맹구도를 흐트리려고 전시작전권을 좌파들은 넘겨달라 하고 우파 정권이 들었으면 그거 아이고 없었던 걸로 하자. 앞에 있던 놈들이 정신이 나간 놈들이라서 그런 헛소리를 했다. 잊어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정권이 미국이 어차피 주한미군을 감축할 거니까 우리가 안 해도 전시작전권 뭐 이양 여부에 관계없이 미군이 줄일 수 있으니까 가만히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미군의 움직임이 어쨌든 이번에 선거에서 트럼프가 되면 확 줄이려고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차피 주한미군 주둔비 동계산도 안 해주니까 저게 당선이 되면 확 줄일 거다. 또 바이든이 되면 이 미군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좀 지켜보고 그때 판단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나쁠 거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주한미군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권이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전시작전권을 못 넘겨준다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어차피 미군 줄어들 거 상황을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한 걸로 보입니다. 자, 해경이 그 공무원 월북했다고 정권이 바득바득 우기는 공무원 실종 당일 17차례 해상 방송을 했는데, 그러면 북한이 당연히 17차례의 이 해상 방송을 들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71번 채널이라고 불리는 해상교통관제센터를 통해서 12번, 그리고 나버텍스라고 불리는 해상교통 문자 방송을 통해서 주변 선박에 5번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종 당일인 21일 해경이 17차례 이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그 다음날 북한 해안에 나타났는데, 이 방송을 듣고 이미 북한이 이시 실종 사건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실종이 되어서 떠내려 왔는데 그냥 발견하고도 쏴 죽여버렸다라는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왜 그랬을까? 한국의 이 지금 군부가 지금 문 정권이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기 위해 지금 쏘고, 그래도 군부가 그때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테스트하려고 6시간 동안 일부러 해상에 표류시켜 놓고,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 계속 기다려봐 해가 6시간 흘려서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죽여봐.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태워봐. 이런 식으로 북한이 테스트를 한 결과 한국 군부는 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구나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